이렇게 이제 증여 특례 어쨌든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국가가 중소기업에게 주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네. 그런 회사들. 네. 자, 이런 회사들은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 못하니까 일반 증여나 상속으로 가게 되면 이제 30억이 네. 넘어가면 50%인데 그럼 승계를 하기가 거의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네. 네. 이런 기업들이 또 할 수 있는 또 네.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많이 강구를 한 거죠. 일단은 가업승계 특례를 받는 법인, 그다음에 받지 못하는 법인,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법에서 특례 적용을 받는 법인들은 이렇게 특례 적용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법인, 말씀드렸지만 전문 자격사 업종들 특례 적용 못 받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대표적으로 특례 적용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승계자가 없어. 만약에 자제분이 있기는 하지만 안 받을래. 아버지 난 이 사업 안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냥 내 갈 길 마이웨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실은 증여 특례를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입장에서는 승계를 하고 싶은데 적용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면은요, 다른 방법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실은 저는 가족법인, 특정법인을 활용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대업, 이게 지금 요즘에 가장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부동산이 그렇게 가격이 높지도 않았고 또 뭐 기준시가나 이렇게 보통 증여를 하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웬만하면 다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고 가격도 너무 상승이 되니까 건물이면 거의 30억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다 50% 이상 세금이니까 과거 대비해서 이런 세금에 대한 문제의 인식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네, 커졌죠. 그래서 뭐 내 법인은 법인이고 나는 부동산 문제가 난 더 시급해.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해줘. 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비업무용 자산도요, 실은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발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뭐 현금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업무 무관 비율로 들어가긴 하지만 대다수의 부분의 케이스에서는 부동산,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 부동산 가액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된 부분도 제가 보기엔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 보는데, 대표님의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다가 임대해 주신 케이스, 이거는 이제 법인 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개인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많죠. 예, 공장은 이게 개인 제일 소유. 많아요. 네. 예, 제일 많고요. 나는 이게 더 걱정이야. 나 얘보다 이게 문제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중소기업 통합이냐, 뭐 현물 출자를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건들을 말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또 어차피 자가 사용인 경우에 임대업이 자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특례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임대업은요, 특례 적용 받지 못합니다. 임대업이었는데 또 업종이 변해버린 거잖아요. 자가 사용. 이렇게 돼도 특례를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가 공장을 개인 소유로 갖고 계신 대표님들이 현재 가장 큰 문제예요. 큰 문제세요. 네. 실질적으로 뭐 남동공단 내지는 옛날에 정말 공단에 그 싸게 본인이 토지 뭐 건물 이런 걸 사셔서 공장을 다시 지으시거나 이런 대표님들이 요 근래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요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법인에서 부동산을 다 사신 거죠. 근데 이제 본업은 제조업 또는 도매업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본업 외에 부동산 임대 소득이 또 많이 형성되어 있는 법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구입한 부동산이네요. 내가 쓰고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다른 부분들은 다 뭐 층으로 다 임대를 주셨거나 또는 법인이 투자용으로 해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또는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도 상당수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실은 이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을 받자니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특성은 그냥 법인은 법인이고 개인이 부동산이 정말 여기 저기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있으세요. 많으시죠.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가치를 높게 보시니까 네. 부동산 소유하신 대표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업 승계로 해서 이 법인을 컨설팅을 들어갔다가도 부동산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이 가업, 법인만 승계하는 거, 요 컨설팅으로 끝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임대 사업을 많이 하시는 이 업체들은요, 가장 저희가 요즘에 많이 하는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점진적인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 가치가 워낙에 높은데 만약에 이걸 행하지 않았을 때는요, 세금이 그냥 무조건 50%잖아요. 뭐 줄일 세금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시간이 좀 그래서 걸리시더라도 저는 빨리 액션을 실행을 하시는 게 세금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족법인은 말 그대로 뭐 자녀까지 포함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네, 부동산을 좀 세금을 적게 네, 네, 이전하는 그런 승계 방법 중에 하나다. 네, 네. 네, 요새 맞습니다. 가장 핫한 네. 가족법인. 네, 요거는 좀 제대로 활용하려면 내용이 좀 많겠죠. 내용이 좀 있고요. 그 이전에 지금 한 가지 더 케이스 있었잖아요. 아까 승계자가 없는 경우. 아, 요새 그러니까 많죠. 자제분이 네. 자제분이 한국에 없어. 내 아들 딸이 있기는 해요. 근데 한국에 없어. 보통 이제 유학 가면 예, 안 돌아오시고 맞아요. 거기서 안 사시는 돌아오고.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면서 잡을 그다음에 전문 분야를 가시는 경우 요즘에 너무나도 많으세요. 그리고 분야가 워낙에 이제 전문 직종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승계를 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어려운 제조업법인들에 대해서 이 자제분들이 쉽게 서비스업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트렌드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계자가 정말 있으신 대표님들은요, 정말 복 받으신 거다. 저는 가업 승계 차원에서는요, 복 받으신 대표님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근데 자녀분들이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무조건 와서 해. 이거는 어렵죠? 오히려 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도 안 되고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 분야가 아닌데 억지로 하는 경우에는요,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될 리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스스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이건 번외편입니다. 창업을 지원하는 방법. 이것 또한 한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창업을 지원하는 방법도 세 가지로 좀 크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무상 지원입니다. 무상 지원. 2억 정도까지는요, 실은 국세청에 세금을 내지 않고라도 증여긴 한데요. 이자가 연이자가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요, 2억 정도까지는 무상 지원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동산도 무상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제분이 아버지 난 카페를 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 내가 이제 아버님께서 갖고 계시는 건물에 1층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런 부분들도 무상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무조건은 아니고요. 부동산 시가의 약 한 13억 정도까지의 볼륨까지는요, 세금 없이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뭐 창업 특례 적용 받아서 이건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을 받으시게 되면은요, 5억까지 창업 자금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특례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또 요건은 있습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이 18세 이상 자녀에게 요거 자금을 주는 거고요. 5억으로는 줄 수 있지만 사후 관리는요, 2년 이내에 창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요. 4년 이내에 이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냥 놀고 먹고 쓰는 거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하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건 10년간 사업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년은 유지를 해야 되고. 네, 근데 그 이제 5억은 증여 특례로 사업할 때는 세금 없이 주는데 네. 이게 나중에 상속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 5억이 다시 네. 상속 자산에 합산은 되죠.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증여 특례 받은 것들도 특례라는 적용을 받은 것들은요, 거의 무조건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요, 상속 과표에 다
합산됩니다. 아까 그래도- 얘기한 우리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특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110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그 110억이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그 과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속 같은 경우는 실은 10년, 그러니까 증여인 경우에는요, 10년만 합산해서 우리가 세율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업상속 증여특례라든지 이렇게 창업자금 특례라든지 특례 적용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상속과표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무조건 합산됩니다. 대신에 합산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장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좀 일찍 줬다라는 거예요.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주식으로 따지자면 실은 저가였을 때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마저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때 세금을 낸 것 또한 실은 상속이 발생했을 때요. 이 기납부세액은 다시 환급해 주기 때문에 크게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해 날 일은 없다.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60세 이제 증여 특례로 내가 5억을 뭐 증여를 아까 증여 특례 10억이죠. 세금이 없으니까 네. 10억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합산될 때 이 가치가 100억이 돼도 상속 그렇죠. 자산에 합산할 때는 100억이 아니라 10억으로. 10억으로 네. 옛날로 돌아가서 예, 맞아요.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일 것 같아요. 네. 요새 뭐 60세면 한참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평균 85세니까 25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자산 가치가 상승한 거에 대해서는 매기지 않는 거죠. 상속에 안 들어간다. 네. 그게 그러니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네요.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시간, 타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혜택을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하게 됐을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그 시간이 흐른 후에도 우리가 가치는 떨어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많고요. 거기에 또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자산에 대한 것은 상승하죠. 대부분 다 상승합니다. 그죠. 그랬을 물가가 경우에 올라가니까 자산이 예, 상승을 하죠. 물가 상승만 생각을 하더라도 3, 4%씩 이상은 항상 상승하는 우상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미리 결정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네. 거죠. 우리 가족법인 활용한 거는 다른 영상에도 많이 다뤘지만 그래도 네. 오늘 가업승계 차원에서 가족법인을 활용한 것을 좀 전체적으로 네. 좀 간략하게라도 좀 소개해 네.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특례를 적용받아서도 실은 승계도 할 수 있고요. 이 가족법인이라는 거는 특례를 받지 못하는 법인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선택지일 수 있고요. 만약에 가업 승계를 하는 법인 입장에서도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보시면 되죠. 뭐 개만 해야 된다. 뭐 한 가지만 섞어서. 방법을 네.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업을 승계하고 또 자산을 이전하고 자녀가 있고 또 뭐 어떻게 정말로 대표님과 자녀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요 가족법인을 많이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20, 30년 정도 이제 업력이 있던 법인들은요, 법인이 한 개만 있지는 않으세요. 대부분 뭐 2개, 3개 이미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분율인 거죠. 우리가 이제 가족법인이 예전에는 우리가 가족법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법인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관계법인들이 계열사 비슷하게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현재 대표님 또는 뭐 그러니까 1세대 대표님들로 지분 구조가 거의 많이 형성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기에는 자산 이전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은요. 가업 승계 차원에서 기존 법인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법인을 좀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법인을 신설하고 난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 그로 인해서 자산 이전이 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가족 법인을 신설합니다. 두 번째, 승계를 염두에 둔 우리 모법인의 주식을
주식이 가족법인이 주주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단계는 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법인 차등 배당을 활용해서 이 가족법인, 자녀법인 또는 뭐 특정 법인, 뭐 명칭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법인 차등 배당을 실행을 합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실행을 하시는 걸로 해서 자산 이전이 올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모법인의 주식을 감자를 통해서 실은 뭐 커져 있는 우리 가족법인이 합병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가족법인의 형태는요, 여러 가지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는 연령대가 이제 자제분들이 다 됐다라고 하시면은 실제 사업을 하시는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미성년자인 자녀들만 좀 아직은 있다. 왜냐하면 승계가 안 된다는 것 중에 연령에 대한 부분이 또 첫 번째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자산을 좀 이전하고자 하는, 그거를 통해서 승계를 하고자 하는 대표님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젊은 대표님들. 지금부터도 이렇게 승계 이전에 대한 부분을 50대 초반부터 이미 고민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많이 있으세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요, 일단 자산 이전을 목적으로 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홀딩스 개념의 주식만 보유하고요. 매출은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는 법인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뭐 공정을 좀 떼어서 제조 라인인 경우에는 좀 다른 특화된 법인들을 좀 만들 수 있습니다. 형태는 여러 가지로 해서 법인을 만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분율입니다. 지분율. 어떤 경우냐? 지분율을 1차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녀가 한 분일 수도 있고 두 분일 수도 있고 세 분, 네 명, 뭐 물론 자녀 수에 따라서 다르게 일단 설정이 들어가야겠지만 자녀의 지분을 균등 또는 높게 설정하신 거를 권유드립니다. 근데 뭐 승계가 목적이니까 뭐 당연히 네. 승계 받을 자녀들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배당을 통해서 자산을 이전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특히 이제 차등 배당을 활용하려면 또 네. 어떤 특수관계인의 또 주주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또 따져야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주주의 구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주주 구성을 만약에 이제 뭐 자녀 한 분이라고 해서 주주 구성을 자녀한테 뭐 70%, 그다음에 15% 부모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차등 배당의 그 금액 자체가 증여세를 내지 않는 금액 자체가 실은 좀 적어지시는 게 이제 향후에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좀 여러 분 있으신 대표님들한테는요, 이것 또한 복 받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세금 측면에서는요, 인적 자원이 풍부할수록 절세는 훨씬 폭이 넓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처음 설립 시부터 자녀분들의 지분율을 좀 높게 해서 설립하시는 거 권유해 드리는데, 또 너무 높으면 배당을 받을 때 약간 그 증여세가 나오는 그런 결과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표님들이 뭐 설립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황에 맞춘 어떤 전략, 지분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매년 배당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에 따른 세금은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실은 저희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다 예측을 하는 거죠. 그 예측을 해서 이 법인의 가장 훌륭한 전략을 좀 짜드리는 것, 요게 좀 필요합니다. 이런 배당 플랜에 맞는 사전에 지분 구성이 또 들어가줘야 되는 거라서 그냥 쉽게 그냥 가족법이니까 뭐 n분의 1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네요.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자녀 수에 따라서 n분의 1이 좋을 수도 있고요. 실은 더 많이 해서 좋을 수도 있고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배당 전략과 함께 네. 맞춰서 그렇죠. 지분 구성을 해야 된다. 네. 일단은 그 지분을 그럼 모법인의 주식으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네. 모법인의 이제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주를 그럼 어떻게 보유할 거냐라고 했을 경우에 대표님의 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양도하는 방법. 양도라는 거는 이 신설 가족법인에서 주식을 사는 개념인 거죠. 모 법인의 주식을. 근데 그럴 경우에 너무 비싸게 되면은요. 많이 살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증여 또는 양도로도 실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자금을 대표님께서 법인에서 그냥 빌려주는 대여하는 개념으로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인에 따라서 좀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영상에서도 물론 이제 자세하게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이익의 증여 의제에 대한 부분, 요 증여로 보는 그 관점 자체는요. 배당을 받은 금액에 실은 각 주주별로 1억 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에 대한 추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균등으로 25%, 25%, 25%, 25% 이렇게 균등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 뭐 모법인에서 실제로 뭐 1%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어도 법인 차등 배당을 통해서 약 뭐 예를 들어서 4억 원을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4억에 대한 배당에 대한 법인에서 법인세는 내겠지만 9%에 대한 뭐 법인세는 내고요. 예를 들어 4억을 받았으면은 9%가 아니네요. 19%에 해당이 되겠죠. 이익 자체가 2억 이상인 경우에 19%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인세는 내겠지만 각 주주별로 해당되는 증여 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등 배당인 경우에 20년도부터 실은 개인 차등 배당인 경우는 배당소득세,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부분 두 가지가 부과가 되는데 우리가 법인 차등 배당일 경우에는요. 이 증여세에 대한 부분이 각 주주별 배당받은 것이 1억 이상이 되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법인 배당을 매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년 4억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5억 정도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가장 큰 장점은요. 일반 증여랑 다르게 일반 증여는 10년을 모두 다 합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2년, 3년, 4년 동안 이렇게 배당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증여세율이 맞아요. 누적이 돼서 세율 구간이 처음에는 10%였겠지만 그 다음에는 20%, 30% 이렇게 세율 구간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법인 차등 배당을 활용하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은요. 누적되지 않는다. 1년에 한 번씩 끊어진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인세도 많이 감면받습니다. 이 보유 주식률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배당을 받은 거에 80%는요. 손비, 비용으로 처리해 주고요. 법인세를 20%만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20% 미만일 경우에는요. 70%를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을 누가 내느냐? 법인이 냅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어떤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증여 플랜의 한 방법으로도 활용을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한 5년 정도만이라도 이 가족법인, 우리 자녀법인에 매년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씩 배당을 증여세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라는 플랜을 실행을 하시면은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향후에 한 10년 정도 이거는 사후 관리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정한 세법에 정한 특례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 관리 5년 뭐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형편에 맞게 법인의 상황에 맞게 꾸준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법인의 잉여금이 늘어나고요. 또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 배당받은 뭐 향후에 이제 여기에서 사업 자금으로도 키워나갈 수 있는 폭이 되고요. 부동산도 매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산의 이전에 대한 형태를 뭐 특별하게 우리가 가업승계 특례를 받으면서만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가업승계 아니 자산 이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뭐 사후 관리도 없고 해서 더 부담은 적을 것 같지만 시간을 요한다. 네, 그래서 충분히 좀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만 좀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솔루션이 아닐까 싶네요. 이것도 시간에 대한 투자가 향후에는 정말로 나에게 절세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들이 그래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가업승계 언제부터 생각하셨어요? 이러면 한 10년쯤 전부터 생각은 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만 하시다가 5년, 10년 가는 경우들도 정말로 많이 봤거든요. 현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대표님들 한번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승계가 걱정이시고 또 주식 가치가 너무 높아서 뭐 아무것도 액션을 못 취하고 계시는 법인들, 그다음에 잉여금들이 너무 많거나, 그다음에 자녀분들이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은 요구 사항들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결정했으면 좋을지 결론을 못 내리시는 경우에요. 연락 주시면은 네, 그 상황에 맞도록 가장 좋은 솔루션들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업승계 전반에 대해서 우리 이향숙 수석연구원님, 지금은 이제 이서진님으로 이름이 바뀌셨으니까 네. 혼동되지 같은 분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결론은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네. 선택지가 여러 곳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또 네. 많은 금액을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시간이 동반됐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들 이제 궁금하시거나 또 가업 승계 관련해서 좀 컨설팅을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설명문에 상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 부분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